영수는 정희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술렁였죠. 그리고 자기소개가 끝난 후에 남자들 앞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부부관계가 너무 연약하다.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자들은 순식간에 침묵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이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영수의 이런 말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내지 않고 자기소개 때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침묵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영수의 이런 쉽게 말한 듯한 장면은 악의 없는 말이 어떻게 가장 타인에게 아픈 지점을 찌르는 말이 되는지 무지하다고 해서 상처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영수님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1화 때부터 뭔가 불안불안했던 영수씨 3화 때 절정을 달리셨는데요. 확실히 돌싱기수답게 여러모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상철님과 영철님 못지않은 참 아리까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정희님 자기소개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라고 말씀하신다거나 그 남자들 간 대화 장면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연약해진다. 자녀가 없으면 집 나가버리고 소송 걸 거고 이러면 끝이다. 그래서 광순이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뭐 가정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에 그러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우리는 다 바보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말이 저는 셌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힘든가? 자, 이런 말들도 그렇고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 안 하기도 애매한.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남자들 간의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고함 지를 때도 대기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 고민 없죠? 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냥 다 침묵하더라고요. 쳐다보기만 하고 31기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죠. 순자가 경수를 묶어놨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여성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기수가 거의 박살이 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약간 조금 다른 기수에서는 오지랖이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때는 그냥 침묵을 해버리더라고요. 영수님은 말이 조금 세긴 했어요. 자, 그래서 옥수를 선택했을 때도 돈 많이 나가겠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자, 그렇다면 영수님은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영수님이 정말 악의적으로 한번 내 얘기를 듣고 정희라든가 한번 기분 더러워봐라, 기분 나빠봐라 라고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만한 위치나 상황이나 처지에 놓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부모님과 또 안정적으로 쭉 살아왔어요. 학창시절도 그렇고 대학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영수님처럼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쭉 그렇게 살아오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걸어왔던 길에 비추어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영수님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이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만 살았다면요. 의심할 이유가 적어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주변 사람도 이렇게 살고 내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뭐가 문제야? 왜?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영수님이 이제 회계사 이제 법인을 차리셨다면 그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서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새벽에 이제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헤아릴 만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화라고 하죠. 그냥 밀려나 버려요. 시야 속에서 사라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늘 살아왔던 대로 살고 출근해서 회계사라면 자리에 앉고 아니면 이제 대표 법인이시라면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고 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대표로서 하고 그냥 그게 계속 돌아가요. 그들의 입장에 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상황도 없고 그럴 만한 이제 즉 어떻게 보면 좀 거치게 표현하면 자기 세계가 깨어지는 경험. 한때도 나도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 근데 사업이 안 풀려서 쫄딱 망했고 그래서 다시 취업해야 돼. 내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위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옆에서 듣기도 하고 나 잘은 모르지만 내가 저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등 삶에서 다양한 위치를 이제 경험해보고 전환해본 경험이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을이 될 수도 있고 군대에서 쫄병이 돼가지고 이병이 돼서 욕도 먹어보고 눈치도 보고 온갖 진상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접하게 되고 자아상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린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저 말을 한때 들어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안 좋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고 때로는 거의 자기 삶이 흔들릴 정도의 실수를 하면서 나도 완벽하지가 않구나. 나도 이런 말 하게 된다면 굉장히 누군가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치명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신기수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어느 정도 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분들도 결혼할 때까지 해도 본인들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정말 그렇게 흔치 않은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있던 뭔가가 와르르 무너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일반적인 싱글 키스보다 더 날 것에 솔직함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영철 씨처럼. 그리고 그 날 것에 인해서 또다시 상처를 입고 주고받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여성분들도 돌싱이고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함께 견딜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데, 지금 영수님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31기 케이스처럼 그 과정을 충분히 마치 겪지 않은 사람들처럼,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님께서 이제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내 회사가 이제 회계 감사를 받게 생긴 거예요. 회사 다 이제 회계법인에서 와가지고 회계사가 왔는데 아주 건방져.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건방진지 몰라. 그냥 자기는 그냥 툭툭툭 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내가 이제 회사 대표로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네 가지가 없고,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리고 동시에 영순이 또한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회사 법인의 그 대표님들 만나갖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가 없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느낄까? 그리고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라는 경험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그가 하고 있는 그 막말들이 정말 악의적으로, 옥순 한번 돈 많이 써봐라, 한번 당해봐라, 여기 너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식으로 내 앞에서 얘기해, 한번 당해봐, 그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얘기해 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그때 무지예요. 문제는 그 무지가 무지라고 해서 정당화되거나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타인을 찌르는 거고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은 맞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으면 육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영수는 자녀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자녀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 자녀 가지신 이제 돌싱분들 입장에서는 좀 자녀가 있으면 훨씬 더 이혼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더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처럼 영수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극과 극이라는 거죠. 즉 그는 무지를 조심스럽게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거나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를 입히지 않고 내 호기심을 이제 알아나갈까가 아니라 평가는 언어, 단정짓고 그냥 싹 밀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이런 과정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사회적 경험을 겪고 좀 그나마 내가 자칫하면 이런 행동들이 이제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실수하고 어버버하고 또 특이한 행동했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또 쌍욕을 먹고 그런 곳인데, 즉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그 아이덴티티가 나는 솔로에 던져지게 된 순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급격하게 낮아져요. 내가 전문직이라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계급장을 어느 정도 떼고 시작하는 관계이고, 또 계급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엎어버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기존의 아이덴티티가 밖에서는 타이틀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주기도 하고 영수님이 하는 말실수나 그런 부분들도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위에 의해서 완충이 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 온전하게 완충이 되지 않고 그냥 남자 출연자 중 한 명이 영수로 평등화되는 거죠. 즉 기존 세계에서 작동하던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그 상태에서 남는 거는 영수님의 말투라든가 태도, 배려 감각이나 상황 판단력 등 능력이나 그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의 부분들만 평가받고 두드러지게 됩니다. 근데 영수는 지금 기존의 그러한 자신의 완충장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기 내부의 중화장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툭툭툭 말하고, 그것이 더더욱 이 장소 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영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님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크게 결핍된 사람이라고는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되게 원만하게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와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이상 그 보호막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접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우리 삶은, 인생이란 거는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린 것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인간은 때로는 실패라든가 굴욕, 무너짐이라든가 작은 존재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게 되고 인생의 유한함과 또 자기 살아있다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적게 되면 사람은 늘 자기가 중심에 있고 내가 말하면 다 통하고 내가 판단하면 맞는다는 착각 속에서 머물 수가 있죠. 결핍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타인을 상상하게 만들며 함께 사는, 지위라든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주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잘 몰랐다고 해서 자기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것, 자기의 무지가 타인에게는 폭력처럼 들릴 수 있고 자기의 선의가 선의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진 않는다는 훈련을 뒤늦게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즉 그의 여정은 재생의 기수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테마처럼 뒤늦게 자기를 낮추고 타인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수님에 대해서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방송에서 함께 투닥투닥거리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 재생과 복원의 기술이란 말처럼 주변 도시인들도 좀 영수님 그건 좀 아니죠 라고 광수님처럼 얘기할 법한데 왜 다른 도시인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말만 안 하고 있었을까? 혹시라도 이제 미리 31기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 또 다시 이제 영수를 아무리 영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돌신들은 특히 이제 유잔의 돌신도 그렇고 영수님이 했던 말들이 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모르실 만큼 싱글 기수랑 다르게 좀 사회적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이런저런 이제 실패도 겪어오시면서 이 자리에 섰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녀가 없으니까 어쩌면 내가 이혼했던 이유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 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영수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영수님의 원래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던 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겪어오셨겠다.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휙 하고 나간 그만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어떤 진짜 처절하게 고민을 하고 이혼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겠군요가 원래 영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맥락을 다 알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처럼 툭 얘기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잔의 돌싱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갖고 영수가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일부러 상처 주려고 저런 말 하는 건 아니겠지. 다만 저 사람은 자기 말이 다른 사람의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깊게 찌르는지는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의 말이 특히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미숙해 보이는지 얼마나 현실감 없는 말인지 체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잔의 도신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눈치를 챘다는 거랑 감당한다는 거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수의 저 말에 대해서 영수님 이때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군요. 그럼 저랑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그 과정을 성숙해 나갑시다 라고 할 이유 또한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왜 저 과정을 여기 와서 이 나이에 돌싱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그 경험을 거쳤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이 모임에서 우리 앞에서 저러면 어쩌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라고만은 나 그냥 끼어들고 싶지 않아 라고만 하기에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악의적이라고 싸우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개입했을 때 나 또한 비용을 치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수님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마냥 밉진 않으나 왜냐면 본인들 또한 다 한때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난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나머지 출연진들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유자녀 돌싱들이 영수님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이 말해놓고는 아차 이런 말이 되나? 그 정희님께도 또 비슷한 태도를 취해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지금 강요하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아차 내가 굳이 이런 말 해야 되나 하면서 혼자서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영수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 스스로도 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감각을 조금씩 사후적으로나마 갖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주변 도시인들에게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모르면 약간 타 연애 프로그램인 그 조지 아저씨처럼 돌싱 앤 모소리 그래 조지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툭툭툭 말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지 씨도 나중에는 조금씩 눈치를 채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영수는 자기가 위험하다고 아차아차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말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애매한 거예요. 본인은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네? 내가 저걸 얘기한다고 해서 또 다시 얘기했는데 또 반복하면서 아차아차 하고 또 반복하고 이러면 정말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자는 도싱분들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그냥 개입을 포기한 침묵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수님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재생의 기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3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도 본인도 인지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그 훈련을 그 연습을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들이 그 경험들을 하시면서 한결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길 기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수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보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추측에 불과하고요. 실제 성장 환경이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영수님의 말투라든가 태도 등을 근거로 비교적 자신의 세계가 크게 흔들린 경험이 좀 적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회계사라는 직업이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어떤 직업이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타이틀이 오래 작동하면 그 타이틀이 관계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영수님과 같은 사례 또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쩌면 영수님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신을 둘러싸는 완충 장치에 익숙해진 나머지 사람마다 각각마다 자리가 있고 또 각자 복잡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자아상이 흐물해진다고 보셨는데, 그럼 꼭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위치 전환을 통해서 타인의 처지를 몸으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독서나 아니면 인간관계 혹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핵심은 이제 꼭 이 방법만을 통해서 넓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감각과 깨달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돌싱들은 이혼이라든가 양육 등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영수는 그 과정을 덜 겪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보셨는데, 그럼 이제 돌싱들은 다 성숙하다는 거냐? 라고 하기엔 되게 독특한 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이렇게 영수님도 그렇고 조금은 독특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포스이신 분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28기 영수님도 그렇고, 돌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숙하고 반대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다고 해서 미숙하다는 의도는 아니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돌싱기수의 맥락에서는 자녀와 이혼이라는 현실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과 그것을 아직 겪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좀 남성 출연자들에게 좀 가볍게 말하는 듯한 차이가 많이 두드러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말에 무게가 실리는 유자녀 돌싱들과 그 세계에 대해서는 단정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영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가끔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계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육아를 해보지 않았는데 육아를 말하고, 이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혼을 말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다 알지 못하면서 그게 그렇게 힘든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모르는 것을 질문으로 다루지 않고 단정으로 덮어버릴 때, 밀어버릴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수의 이번 장면을 단순한 막말 장면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타인의 세계를 건너뛰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결국 내가 맞는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상상하고 배려할 수 있는가에 갈린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